요즘 중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기사 그리고 뉴스가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 이야기는 아니고 뭐 선생님을 폭행하는 학생, 뭐 맨날 민원 밤에 12시 전화하는 학부모,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얻는 말은 아니에요.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 제가 들었던 이제 민원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민원은, 안녕하세요.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 너무 키우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움 한 스푼 초대한 분은요, 중학교 교사 11년 차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 4년 하신 교직 경력 총 16년 차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교직 생활을 소개해 주셨듯이 15년 넘게 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현재 푸른숲 학교 학부모로서 학교 즐겁게 다니고 있는 권구라고 합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이들 네. 학원, 과외, 레슨 으로 꽉 찬 스케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무하시는 그 중학교 아이들도 동일할 것 같은데 이런 삶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도 되게 학군이 좋은 지역이어서 저희 한 반에 한 30명 넘게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 30명 모두가 다 학원을 다닙니다. 와. 그러니까 저는 제 어렸을 때 기억에는 반에서 공부를 좀 한다는 뭐 5명, 10명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애들이 다 다녀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아이러니 하잖아요. 어쨌든 반 안에서도 누구는 1등을 하고 누구는 30등을 하고 있는데 30명이 다 다니고 있고, 아이들 보면 너무 안타깝죠. 왜냐면 끝나면 친구들이랑 축구도 좀 한판 하고 스탠드에 앉아서 좀 이야기도 나누고 고민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스탠드 학교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들 학원을 가야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너 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학원을 가는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딱 봐도 공부에 별로 이렇게 왜 도대체 학원을 가냐. 학원을 안 가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 학교에 남아도 놀 친구가 없어요. 아, 그럼 너는 학원을 놀러 가는구나. 맞아요. 엄마 아빠도 저한테 공부를 크게 바라는 게 아니고 가서 2-3시간이라도 앉아 있어라, 이런 생각으로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창 뛰어놀고 이렇게 활동적인 거 할 때 그냥 학원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내는 친구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크죠. 저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선생님 입장에서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저는 첫 번째, 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다는 거에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머릿속,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님들 그렇지만 우리나라 부모님들한테 교육은 무조건 입시 하나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는 본인이 원하는, 자녀가 원하는 입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근데 그거는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솔직히 학교 교육의 목적이 입시라면 학교 교육으로만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지면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학년별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이면 더하기를 배우고 2학년이면 곱하기를 배우고.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들은 모든 아이가 대부분 학원을 다녀서 더하기를 학교에서 배워야 될 시간에 곱하기를 배우고 온단 말이죠. 네.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3 곱하기 3 할 줄 아는 친구인데 1 더하기를 앞에서 가르치고 있으면 당연히 수업을 안 듣겠죠. 제가 다 아는 건데. 근데 그런 애가 뭐 한 반에 1-2명이면 괜찮아. 근데 30명 중에 30명이 학원을 다 다니니까 나는 내 교육과정대로 수업을 하는데 애들은 못 오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애들은 수업을 안 듣게 되고 흥미가 떨어지고, 그 선생님도 이제 수업에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느껴지잖아요. 아, 애들이 열심히 수업 안 듣는구나. 당연히 교사의 수업도 더 올라올 수 없고, 반면에 학원은 비슷한 레벨 애들을 딱 10명 모아놓고 엄청나게 많은 비싼 학원비를 투여해서, 본인도 알죠. 학원이 비싸더라고. 약간 아깝잖아요. 학교는 무료고.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다르죠.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학교 교육이 입시를 위한 곳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학교 교육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어디에도 우리 학교의 교육의 목표는 애들을 좋은 대학 보낸다는 건 없거든요.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교 하면 입시다. 거기서부터 딜레마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학원 선생님들처럼 잘하는 애들 위해서 수업을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교육 과정대로 해야 되는데, 또 선행을 수업하면 법으로 금지돼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곱하기를 알아도 난 더하기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수업이 잘 될 리가 없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학원을 가고 네. 학교 교육은 점점 이제 반대급부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 교육이라는 게 어떤 목적을 비치고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먼저 빨리 일깨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유럽 같은 나라들은 입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게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부모님이시잖아요. 네. 아이들을 이제 15년 넘게 보고 네. 계신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 학원을 보내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아이는 학원을 보내지 않는 푸른숲 발도르프 학교를 보내셨단 말이죠. 네. 부모님인데 어떠세요? 저는 이제 학교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좀 되게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아이가 입시에 매몰되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학원을 굳이 보낼 필요도 없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생각을 해봤죠. 나만 혼자 독야청청 집 앞에 있는 좋은 바로 길만 건너는 있는 학교에 가. 우리 애는 학원 안 보낼 자신이 있어 저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딸 빼고 모든 애들이 학원을 가는데 그럼 우리 딸은 과연 학교에서 뭘 할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대안학교를 찾아보게 됐고 푸른숲 학교에 오게 됐는데 여기 딱 오니까 정말 학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아무도 학원을 다니지 않아. 네. 학교가 끝나면 지금도 밖에서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는 애들이 보이잖아요. 저희 학교는 이제 학교 규칙으로 사교육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애도 안 가고 내 언니도 안 가고 내 동생도 안 가고 아무도 안 가니까 일단 그거 자체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두 번째, 그러면 학교에서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을까? 저는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교육의 목적이 입시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온전한 삶을 기르고 자신의 내면을 기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그런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우리 학교는 그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해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온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정말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고 저는 너무 부러워요. 우리 딸이. 그렇죠. 우리 아들이 내년에 입학하는데 왜 나 때는 이런 학교가 없었을까? 왜 몰랐을까? 그때도 맞아요. 있었겠지만 그게 되게 아쉽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한테 학교 교육만으로 교육은 가능한가라는 퀘스천을 주면 답은 100% 만족한다. 확신이 있습니다. 네. 아, 요즘 뉴스에 보면은 너무 흉흉해요. 요즘 중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기사 그리고 뉴스가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 학교 되게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아하. 그걸 떠나서 제가 옆에서 듣고 교직생활을 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있잖아요. 들어보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선생님을 폭행하는 학생, 뭐 맨날 민원 밤에 12시 전화하는 학부모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얻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또 그렇게 보편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생활하면서 자주 봤던 일들은 아니고 근데 분명한 건 누가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사실이니까 뉴스에 나왔던 일들이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 제가 들었던 이제 민원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민원은 이제 고등학교 교실이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열심히 하셨대요. 고3 교실이니까 30명 중에 당연히 20명은 자고 있고 아주 착한 애들 10명, 뭐 5명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데 민원 전화가 들어왔대요. 교장한테. 누구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 애가 잠을 못 잔다. 왜요? 이러니까 학교에서 자고 학원 가서 2-3시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선생님 수업이 너무 크다 목소리가.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이 그것도 교장은 그 커트를 해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은 또 전해주면서 조금 이렇게 자제하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학교가 이렇구나 지금 충격을 많이 받았죠. 실제 이런 미련도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죠. 네. 엄마가 문제네요. 저는 이거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고 뛰어놀고 싶고 친구랑 같이 뭘 도움을 주고받고 싶고 아이들은 다 똑같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근데 저는 이제 학교 공교육이 요즘 위태롭다는 이유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부모들이 이 사회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시라는 것 때문에 너무 이제 경쟁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는 얘보다 잘해야 되고 요즘에 학교 폭력 같은 것도 되게 화두가 많이 되는데 실제로 물론 이제 싸워서 학교 폭력에 가는 일도 있지만 어떤 일도 있냐면 심지어 그러니까 얘가 나보다 공부를 좀 잘해. 네. 내가 도저히 공부로는 안 될 것 같아 얘한테. 그러면 요즘 학교 폭력 휘말리면 뭐
심리적인 데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유죄건 그렇죠. 무죄건. 일단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하고,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거. 예를 들어서 가다가 너 밥 먹었어? 이렇게 터치한 거 같다가 나 맞았어요. 물론 극소수긴 하지만. 근데 이런 게 뭐 애들이 문제겠어요. 애들 친하게 지내고 싶죠. 근데 이제 쟤보다 내가 좀 잘해야 되는데 엄마 부모님들은 너 몇 등 했어? 몇 등이야 너 이 대학 갈 수 있어? 이제 그런 게 계속 12년 동안 스며들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게 아이들한테도 퍼지는 거죠. 아이들은 죄가 없다. 그거를 조장하는 어른과 사회 이런 게 좀 저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 등수를 어떻게 없앨 수는 없나요?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경쟁이 심하고 하니까 네. 이걸 도대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 대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대학교를 한번 제비뽑기로 가보자. 성적에 상관없이. 그러면 이제 초중고 때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뭐 다양한 거 하다가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붙어서 제비뽑기로 그럼 이제 입학은 했는데 이제 졸업이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그쵸. 그럼 꿈꿔봤거든요. 이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그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드 생각이 뭐냐면 만약에 제비뽑기로 바뀔 일도 없지만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회자님?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또 돈을 주고 네. 어떻게 제비뽑기에 뭔가 좀 표시를 해놓고 야 이거 좀 만져봤을 때 오돌토돌하다 그쵸. 그거 뽑아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면 분명히 제비 뽑는 학원이 생깁니다. 제비 뽑기 잘하는 과외 선생님이 생기고. 네. 이 대학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입시라는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와도 백약이 무효한. 학폭, 무단 결석, 교사 민원 등 현장에서 체감하실 때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1번 스마트폰. 오. 스마트폰에서 아이들이 보는 그 수많은 영상들.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나의 뇌를 완전히 전혀 활동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는 게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입시가 경쟁이 너무 심각한 사회 분위기. 이 두 가지가 큰 것 같아요. 실제로 스마트폰 중독은 정말 심각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2년 전부터 이제 학교에 오면 핸드폰을 걷거든요. 네. 그 전에는 안 걷었었고. 그러면 정말 전쟁이에요. 핸드폰 집어넣어라, 꺼라. 근데 애들은 그 얘기가 안 들리나 봐요. 그러니까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앞에 와서 이거 수업해야 되는데 집어넣어야지라고 하면 그 소리 자체가 안 들리나 봐요.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건들면 어서 오셨어요. 막 그때 집어넣고. 그런 것도 뭐 좋은 영상을 보는 게 당연히 아니고 재밌고 흥미 위주의 그런 거 보다 보니까 거의 하루 종일 학교 와서 이제 뇌가 많이 죽어가고 상태로 가야 된다고 하는. 좀 두 가지 크다고 봅니다. 미디어랑 경쟁. 경쟁. 예. 그러면은 예전에 비해서 요즘 중학생이 뭐 특별히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온 지가 10년이 좀 넘었는데 10년 전보다 지금이 달라진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그쵸. 그때보다 지금이. 그 차이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우울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10년 전에도 그때는 경쟁은 심했고 네. 지금도 심했고 그렇죠. 그때도 한 반에 그 좁은 교실에 30명씩 있었고 지금은 30명이 있고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뭐 학교에서도 그런 정서행동 검사 같은 걸 해요. 매년 주기적으로. 근데 이상하게 점점 그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도대체 달라진 요인은 뭐가 있을까? 근데 그거 딱 하나인 거예요. 미디어. 뭘 보고 도대체 불안해하나요? 아까 뭘 보고 불안한다기보다는 미디어라는 것 자체를 한번 손에 잡으면 정말 통제 안 하면 몇 시간씩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그냥 페이드아웃 된 상태로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어른들이랑 이야기하고 핸드폰 없이 놀 줄 아는 방법을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좀 자유 시간이 하면 그냥 핸드폰. 그러니까 우리 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쉬는 시간에 그러면 10분 나가서 축구하고 네. 친구들이랑 가서 뭐 고무줄도 하고 피구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애들이 그런 활동 그런 생각 자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없으면 놀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심지어 근데 요즘에 또 문제가 학교에서 교육도 미디어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아이패드라는 걸 모든 애들한테 다 주고 교과서도 그걸로 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종이 활자가 없어요, 이제. 저는 어떤 생각으로 그러는지 모르고 실제로 핀란드라는 나라도 우리보다 10년 먼저 디지털 교과서를 막 도입했다가 다 돌아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쵸. 이건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루 종일 쉴 때는 핸드폰 보고 놀다가 공부할 때는 핸드폰으로 하다가 또 핸드폰, 그럼 친구랑 뭐 얘기할 시간이 없어.
선생님 질문할 시간이 없죠.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식적으로는 많은 걸 습득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 배우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어떤 그런 두뇌에 돌아가는 그런 회전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그게 딱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년 뒤가 더 걱정이 돼요. 10년 뒤에는 도대체 얼마나 더 이거 발달해서 네. 아이들을 점점 더 멍청하고 생각 없는 사람으로 키워낼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진짜. 근데 이거를 뭐 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할 수 있죠. 어떻게? 저희 학교 오면. 푸른소 발도르프 학교 오면 무려 9학년, 중3까지 핸드폰 안 합니다. 미디어가 없고. 아하. 할 수 있는 곳이 있죠. 네. 네. 유일한 방법, 푸른숲 네. 발도르프 그거밖에 학교에 없습니다. 오시면 네. 부모님들이 네. 그 스마트폰 좀 치워라 이렇게 전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네. 요즘에 네. 막 기사들 이런 거 보면은 교사 입장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학생보다 학부모라는 이야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민원 사례가 있나요? 우리 학교에 민원 있었나? 근데 그건 있다. 시험을 보면 시험 그 본 오후에 학교로 전화가 엄청 옵니다. 이 문제 이상했다고. 누군지 보면 다 학원이거든요. 말은 저 누가 학부모인데 네. 이 문제 이상하던데 보면은 이제 학부모님을 가장한 부모님의 사주를 받은 알고 보면 뭐 어디 뭐 교수고 시험에 관한 민원이 제일 많고 그럼 또 학교 입장에서는 방어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전문적으로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고 저희는 다 이제 자기 업무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막 두면은 또 뭐 교과협의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이제 성적과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고 네. 두 번째는 뭐 이제 학교에서 주는 상이 있어요. 봉사상, 표행상 뭐 이런 거. 왜 우리 애가 못 받았냐? 예를 들면 미술 수행평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걸 평가하잖아요. 말 그대로 수행평가라는 것 자체가 교사의 주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애는 왜 만점이 아니냐? 교사의 고유의 권한이고 나의 주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평가인데 다 생각해 보면 그런 게 다 이제 입시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장도 받으면 점수 맞아요. 있으니까 그런 민원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경쟁이 문제입니다. 교사이신데 네. 공교육이 아닌 발도르프 학교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교직 생활을 하면서